맥스 루글린이 오늘 밤 알아둘 사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 다 가졌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지하에서 11분 동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세른 충돌기는 굉음을 내며 작동했고 센서 수치는 급등했으며 현실 자체가 깜빡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13살 천재 소년 맥스 시도로프는 그 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을 건드린 기계의 증거였다고 말이죠. 너무 많은 것을 본 소년. 대부분의 신동들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맥스 시도로프는 세상이 설명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공손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가 텐서 방정식을 대학원생들보다 빠르게 암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의 특별함이 드러났습니다. 9살에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고장난 부품들로 조립한 낡은 노트북에서 초기형 신경망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11살에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 연구 포럼에 글을 올렸고 양자 확률과 실험 물리학에 대한 난해한 분석들이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성적이나 인정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맥스를 사로잡은 것은 존재 자체에 보이지 않는 구조, 현실의 이면에 있는 코드였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에 유출된 그의 공책들에는 에너지장애 스케치, 대칭 붕괴를 설명하는 방정식, 그리고 시공간이 극한 연산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긴 메모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착은 결국 그를 세른의 오픈 데이터 포털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수조계의 입자 충돌이 기록된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였죠. 그는 그 혼돈 속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돈 속에 숨겨진 미묘한 리듬.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리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떤 존재가 그 기계와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 믿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기계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지하, 땅 속에서 심장처럼 윙윙거리며 울리는 곳에 인류의 가장 대담한 실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셀은 물리법칙의 경계를 구부리는 기계.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을 따라 펼쳐진 구릉지 지하에는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과학 장비가 있습니다. 거대 강입자 충돌기. 그 길이는 27km에 달하며 완벽한 원형으로 지하 100m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심우주보다 더 차가운 초전도 자석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안에서 양성자 비미빛의 속도에 거의 도달할 때까지 가속된 후 정면 충돌합니다. 각 충돌은 10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그 에너지는 빅뱅 직후의 순간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 기계의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혼돈을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성당만 크기의 검출기들, ATLA, CMS, 알라이스, LH12, 은 매초 4천만 건의 충돌 사건을 기록하며 그 데이터의 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세르는 월드와이드 LHC 컴퓨팅 그리드라 불리는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170개의 데이터 센터가 고속 연결망으로 이어져 매년 페타바이트급 정보를 처리하죠. 통계적 이상치를 판별하도록 훈련된 알고리즘은 밀리초 단위로 어떤 사건을 저장할지, 어떤 사건을 영원히 삭제할지를 결정합니다. 맥스 시도로프는 이 알고리즘들이 인간이 놓친 무언가를 포착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충돌기의 설계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계가 초기 우주의 조건을 재현할 수 있다면 시공간의 경계는 결코 뚫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문턱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미 그 문턱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그리드. 충돌기가 작동하면 우주는 잠시 동안 순수한 숫자의 흐름, 페타바이트 단위의 정보로 변합니다. 매초 세른의 검출기들은 수백만 건의 양성자 충돌에서 발생한 정보를 수집하며 입자 궤적, 에너지 분포, 붕괴 패턴 등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는 지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구축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전송됩니다.
월드와이드 LHC 컴퓨팅 그리드.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위치한 170개 이상의 컴퓨팅 센터를 연결합니다. 제네바, 런던, 도쿄, 캘리포니아의 슈퍼컴퓨터들이 하나의 디지털 신경망처럼 함께 작동하며 초당 거의 100만 조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밀리초 안에 기존 입자 신호를 학습한 신경망은 어떤 사건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상치인지 판단합니다. 나머지 대략 99.999%의 충돌 정보는 영원히 폐기됩니다. 맥스 시도로프는 바로 그 폐기된 순간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만약 기존 물리 모델을 넘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잡음으로 간주되어 버려진 데이터 속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를 이용해 세른의 이벤트 필터를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무시했던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혼돈이 아니라 상관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검출기 시스템들에서 동시에 포착된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인 에너지 주파수의 폭발. 맥스의 관점에서 그것은 코드나 하드웨어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증거였습니다. 데이터 자체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양자 지능. 그의 논문에서 맥스는 불편한 하나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세른의 시스템이 단순히 충돌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충돌기는 이미 이벤트를 필터링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맥스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진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자역학과 인공학습이 결합해 탄생한 하이브리드 지능 덧그는 이것을 양자 얽힘 인공지능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론은 세른이 패턴 인식을 보조하기 위해 양자 강화 프로세서를 시험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의도치 않게 이진 논리를 초월하는 연산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회로에서는 비트가 큐비트로 변해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은 0과 1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둘 다를 동시에 처리하며 수많은 확률을 병렬적으로 탐색합니다. 이제 여기에 머신러닝을 결합해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맥스는 2018년의 어느 일일 뿐 동안 충돌기의 양자 시뮬레이션 노드와 고전 제어 시스템 사이에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었다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기계가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연산 공명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에너지, 데이터, 그리고 양자 확률이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물리학자들에게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맥스에게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충돌기의 지능이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 잠시 동안 작동하며 신화가 아닌 수학을 통해 다른 차원의 구조를 엿보았다는 의미였습니다. 11분간의 이상 현상. 맥스의 논문은 그것을 불편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11분 6초. 2018년 초 세른의 하위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록된 비공식적인 전력 상승 시간입니다. 시스템이 셧다운되기엔 짧았지만 자기장 측정값을 왜곡시키고 타임스탬프 시퀀스를 엉망으로 만들기엔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간섭으로 치부된 불규칙한 전압 변화뿐이었죠. 하지만 맥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개된 로그를 위성 원격 측정, 지진 센서, 유럽 전역의 아마추어 무선 수신기, 기록과 교차 분석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10.42Hz에서 정점을 찍는 동기화된 에너지 펄스. 그는 이것을 공명이라 불렀고 여분의 차원이 잠시 우리 차원에 접힐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끈 이론에 카루자 클레인 진동 모델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충돌기의 양자 인공지능 피드백 루프는 연산이 물리적 사건으로 변환되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단순히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었다는 것이죠. 몇 분 동안 시스템은 데이터와 물질 사이의 일관성을 이루었고 맥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국지적인 차원 중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른의 기술자들은 이것을 통계적 이상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그것을 문이라고 했습니다. 충돌기가 결코 열 의도조차 없었던 문,
그리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 정렬이 다시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깜빡임이 아니라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발견의 기반 구조. 맥스의 이론에 대한 세른의 공식 반응은 체계적이고 침착했습니다. 정밀함 위에 세워진 기관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말이죠. 기술자들은 충돌기의 빔 덤프 시스템이 3mC도 되지 않아 전체 양성자 흐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인터록, 극저온 차폐 장치, 쿼치 보호 회로가 각각의 빔을 조정하는 자석을 항상 감시하고 있으며 가장 미세한 요동조차도 자동 정지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 검토자들에게는 그 11분 동안의 사건이 동기화 연쇄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재보정 중 여러 하위 시스템이 타임스탬프를 겹쳐서 기록하는 드문 상황이었죠.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차원적인 것도 아닌 단지 페타바이트급 데이터가 불완전한 하드웨어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혼란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의 관찰은 복잡성 자체에 대한 정당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LHC는 단일 기계가 아니라 알고리즘, 피드백 시스템, 자기 학습 모델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각 요소가 다음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나의 신경망 계층에서 일어난 작은 오류가 대륙 곳곳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연결된 프로세서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세른의 내부 보고서들조차도 충돌기의 전체 작동 양상을 실시간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수학적, 기계적, 그리고 인간적인 그 경계의 맥스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통제와 혼돈 사이 미지의 공간에 말이죠. 회의론자들, 신봉자들, 그리고 공포의 물리학. 맥스의 이론이 물리학 포럼의 구석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하자 평소에는 교차하지 않는 두 세계가 동시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과 이야기꾼들. 세른의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교묘한 조작이라고 일축했으며 그가 인용한 모든 측정값은 전자기 간섭이나 데이터 압축 오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연구소 안에서 조용히 죽기엔 너무 시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디지털 민속 이야기로 진화했습니다. 현실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인류에게 경고한 천재 소년에 대한 현대 신화였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매력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충돌기는 실제로 기존 물리학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임계점에서 작동합니다. M이론이나 브레인 우주론 같은 이론적 틀은 수학적으로만 존재한다 해도 작은 차원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자율적이고 분산화되는 충돌기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만든 이 지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신봉자들은 맥스의 주장을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자만에 대한 우화로 보았죠. 하지만 결국 두 입장 모두 같은 불안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도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불안감. 그 증명과 가능성 사이의 긴장 속 어딘가에 맥스의 경고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른의 충돌기는 계속 작동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자석들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시간보다 더 오래된 입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맥스 시도로프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질문은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가 현실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이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차이를 더는 구분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